안녕하세요. 장윤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까지 재개발 투자해야 하나?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골프를 치세요? 또 골프를 안 치더라도 프로는 언더파를 치는 사람이고요. 아마추어는 오버파를 치는 사람이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72타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이나 또는 그 이하를 치는 사람은 프로, 그 이상을 치는 아마추어라 해서 대부분의 이제 아마추어 골퍼들은 다 이제 오버파를 치죠. 우리가 백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100개 넘게 치는 사람들은 이제 백돌이라 하죠. 하수들 중에 하수라 그러죠. 여러분들 재개발 추진 진행 과정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재개발이 먼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추진위 승인을 하고 그 다음 조합수리 인가를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리고 이주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하죠. 오래된 건물들을. 그리고 착공해서 준공하고 입주하는데 이 과정이 모두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죠. 그 예정구역 지정에서 조합 설립까지 10년 이상 걸려요. 근데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정구역에서 구역정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조합 설립이 돼도 해제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자, 그리고 조합 설립이 되면 이제 동의율이 75%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보통 빨라야 7년, 보통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예정구역만 지정돼도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요. 조합 설립 인가된 것까지 치면 프리미엄이 보통 2억에서 8억까지 붙어 있어요. 자,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내가 벌어들여야 될 이익인데 그 이익을 매도인한테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먹을 게 안 남는 거죠. 자, 부동산 고수란 말이죠. 오버파를 치는 것을 치역입니다. 즉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부동산 고수나 전문가라면 프리미엄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어야 합니다. 자, 진정한 고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추구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좀 의아하시죠?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오랫동안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물건을 찾아다닌 사람으로서 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리미엄을 아주 적게 주고도 살 수 있습니다. 자, 프리미엄을 적게 주고 산다는 건 뭐죠? 그만큼 여러분이 이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나 언더파를 칩니까? 여러분들 골프에서 프로가 돼서 언더파 치는 게 쉬워요? 프로들도 언더파를 못 칩니다. 잘. 오버파를 치기도 하고 그러죠. 천하의 타이거 우즈도 이번에 US 오픈에서 오버파를 쳐가지고 예선 탈락했죠. 자, 골프에서 프로들이 언더파 치기를 어렵듯이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도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찾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작정 다니고 인터넷 뒤지고 유튜브 본 데서 찾아지겠습니까? 정보력이 있어야 돼요. 정보는 어디서 나오느냐? 현장 경험과 풍부한 인맥, 분석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석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 경험과 인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버파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전문가라고 해서 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부동산 좀 많이 알고 부동산 강의 잘한다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랜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전문가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인맥도 많이 있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지금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자, 재개발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도 구역 지정이 안 된 경우도 많은데 또 재개발 예정구역만 돼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럼 재개발 예정구역 되기 전에 사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피가 이제 없죠.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재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재개발이 된다면 가격 뛰기 전에 어떻게 매물을 확보하는가? 그 매물의 감정가, 그 지역의 비례율은 얼마인가? 이걸 알아야 예상 수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래야 마이너스 프리미엄인지 피가 없는 건지 피가 있다면 얼마가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고수들의 눈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향하죠. 왜냐하면 재개발, 일반 우리 주택정비형 재개발은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쭉 그것이
정보가 공개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는 피대로 붙고 그리고 오래 걸려서 기회비용 상실 등 기간이 있을까 크잖아요. 그런데 가로택 정비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택 정비 사업이 조합 설립 인가가 확실한 곳을 조합 설립 인가 되기 전에 이렇게 사게 되면 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마이너스 피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 고수들이 가로택 정비 사업으로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가로택 정비 사업이 뭐 소규모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좀 우습게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가로택 정비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하고 3년의 착공이에요. 대개 5년 안에 입주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기간수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좋은 곳에 가로택 사업은 정말 금싸라기 같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관심이 없냐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가로택 정비 사업이 조합 설립 인가가 돼가지고 인터넷에 다 알려져가지고 네이버 들어가서 알아낼 정도면 그때는 이미 투자성이 상실된 거예요. 물건도 없지만 또 비싸서 못 사죠. 예. 그 전에 사야 되는데 그 전에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저한테 가끔씩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이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그 가로택 정비 사업 그 추진하는데 좀 알려달라고 막 그러면 제가 그 참 어떻게 알려줍니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한테 부탁장 전화 와가지고 정보가 생명인데 부동산에서 그죠? 예. 그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좀 약간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택정비형 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은 소문나서 먹을 게 없고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물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건 제가 최근에 투자시킨 사례입니다. 두 개죠. 자, 하나는 5년 안에 입주 가능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에요. 다세대. 대지 지분이 11.25평짜리였습니다. 매매가 1억 5천만 원. 굉장히 싸죠.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피가 2억 3억이 붙으면 가격이 얼마가 되겠어요? 어디냐고요? 이 방송 보고 가르쳐줬다가는 큰일 나죠. 막 너도 나도 살아와가지고 이제 다 알게 되면 가격 뛰고요. 진행도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자, 보증금 8천만 원 승계했습니다. 감정가는 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1억 4천입니다. 감정가는 거의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감정가를 모른다는 것은 부동산 안목이 좀 없는 사람이고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가는 뭐 경매라든지 은행에서 대출이라든가 또 공시지가, 공시가격 등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비례율이 이제 아무래도 추정 비례율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개 8, 90%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감정가가 1억 4천이고 비례율이 130%라서 이 물건의 권리가액은 1억 8,200 정도로 제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럼 피가 얼마예요? 권리가액이 1억 8,200짜리를 1억 5천에 사니까 마이너스 3,200만 원짜리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3,200만 원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이 지역의 25평 조합 분양가가 3.83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33평도 이거는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 33평의 조합 분양가는 5억 500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5평을 받는다고 치고 추가 부담금은 2억 1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죠. 그럼 총 투자 비용은 1억 5천에 여기서 수수료하고 등기비용, 기회비용은 제외했으니까 요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산출할 때는 이제 집어넣어야 되죠. 자, 1억 5천에 추가 부담금 2억 100만 원을 집어넣으니까 총 투자 비용은 3억 5천 100만 원입니다. 5년 후에 여기 25평이 7억 정도로 제가 예상해요. 그럼 여러분 얼마를 버는 거죠? 말 안 해도 알겠죠. 이게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만약에 피가 3석 붙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냥 거의 남는 게 없고 그냥 아파트 새 거 하나 보통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일반 분양 받기가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일반 분양 받는 그런 그 경쟁 치열한 데서 떨어지지 않고 받는다는 거 그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물건. 이건 더 빨라요. 4년 안에 입주 가능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3층 다가구를 제가 사드렸어요. 대지가 29.1평입니다. 매매가가 4억 5천이었어요. 보증금이 2억 들어있어요. 실투자금은 그러니까 2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감정가가 계산하니까 4억 1천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비례율이 140%. 비례율이 이제 왜 이렇게 높냐면 다세대 빌라가 별로 없고 단독 다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즉 조합원 수가 권리세대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권리가액이 5억 7,400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무려 1억 2,400 프리미엄이에요. 이런 물건이 정말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제가 저희 투자시킨 사례예요.
자, 여기에 그 33평 조합원가가 5억 5천이에요. 그래서 권리가액을 빼니까 추가 부담금은 2,400만 원. 우리 돌려받는 거죠. 예. 그래서 총 투자 비용은 4억 5천에서 2,400만 원을 뺀 4억 2,600만 원입니다. 자, 4년 후에 여기 입주 시 33평이 9억 5천 정도 예상합니다. 얼마 정도로 수익을 올리는지는 우리 계산 따로 해보세요. 자, 후암동에 프리미엄이 4억 붙은 사세대 매물이 있어요. 자, 매매가가 7억 4천이에요. 대지분이 9평인데 전세가 1억 4천이어서 실투자금이 6억입니다. 33평 조합원 분양가를 제가 9억 원으로 예상했어요. 그들이 권리가액이 3억 4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추가 부분자금을 5억 6천을 무려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총 투자 비용은 얼마냐면 7억 4천에 5억 6천을 합치니까 13억이에요. 자,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후암동이 15년에서 20년 후에 입주해요. 그럼 투자 수익이 얼마나 나오겠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실투자금을 6억을 집어넣고 이렇게 오래 기다려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도 또 앞으로 거기 지역이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따지고요. 기간 리스크를 따지면 여러분들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프리미엄이 없거나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찾아서 한번 열심히 같이 연구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